자, 어제 문하고 윤이 직접 충돌하면서 선을 넘겼습니다. 의도적으로 문이 윤 직접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배경에 보면 지금 문으로서는 윤을 지금 현재 이 싸움으로 끌어넣었을 때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신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 용산 이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4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 KBS 것도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지요. KBS는 국영방송인데 지금 정권 교체기에 무조건 문 쪽에 편을 들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거나 KBS 조사에서는 반대가 53.8, 찬성이 40.6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 이 조사를 했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가 53.6, 찬성이 42.9. 자, 미디어 토마토는 전번에 말씀드린 반대가 58.1, 찬성이 33.1입니다. 또 서든 포스트 RNC가 CBS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반대가 53.6, 찬성은 42.9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를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용산 이전에 대해서 윤이 막혀버리면 이제 윤은 테러가 별로 없다. 지지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윤의 당선 지지율이 지극히 취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고 여기서 몇 방만 맞아버리면 추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문이 오히려 칼자루를 진 양 도발을 했어요. 자, 참모회의에서 어제 오전에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버렸어요.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나온 이야기가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은 새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말을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무슨 회담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윤을 향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라. 그러니까 뭐 장제원이니 뭐 권성동이 말 듣지 말고 직접 해라는 거예요. 이어 문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께서도 아주 스스로 기분 좋으신 일이고 당선되었으니까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웃으며 손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의 입가에 미소가 돋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김은혜가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할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자고 할 때는 MB 사면을 이야기하고 알박이 인사를 이야기하려 해놓고 이제 만남이 깨어지면서 청와대 저 문가리가 그야말로 공격에 났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코로나와 경제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와 경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윤이 명분을 잃도록 만든 다음에 그 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작정을 하고 이 패대기 친 겁니다. 그저께 한국은행 총재 임명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폭로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말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 문제에 대한 폭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산시키면 당선인과 문가리의 회동에 대한 그 과정의 협의 내용도 폭로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도 폭로할 수 있다라는 문가리의 강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보고 또 국회에서의 대장동이나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한 거수기당의 공세적 지금 대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에 계속되는 알박기 인사, 또 한국은행 총재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윤에 대해서 2건을 추가 입건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문은 윤의 항복을 받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윤은 어제 민생 탐방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윤이 문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 두 사람이 실제로 대선 전에는 적절하게 관계가 잘 유지되어 왔다고 봐요. 저는 대선 날 전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결과를 보면서 윤이 좀 붕괴를 했을 것이고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윤이 이제 신세 증거 없으니까 서로 간에 당선된 사람과 물러나는 사람의 관계에서 똑바로 하자라고 갔고, 그 옆에 있는 윤 참모들도 그렇게 이제 계속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문은 그래 나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보자 지금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윤도 어제 오전에 하는 총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총재와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임기 말에 인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급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또 정권 이양을 부동산 매매에 비유하면서 당선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명도 정권만 넘겨받으면 되게 돼 있는데 그런 상태다. 법률적 권한이 매도인 즉 넘겨주는 문한테 있다 하더라도 곧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집을 고치는 건 잘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며, 임기가 2달도 안 남은 사람이 자꾸 뭘 임명하고 하는 총재를 지명하고 용산 이전에 브레이크를 그런 걸 옳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문가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니하고 내하고 만나는데 뭔 조건과 협상이 필요이냐,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사진만 찍으면 안 되냐, 요렇게까지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라, 주변의 참모들 수준 안 되는 것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지금 그러면서 문 주변을 다 쪼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그것은 명확한 충돌이 맞지요.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도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은혜가 이제 청와대 발언을 박수현이가 하고 난 이후에 불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니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사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 차기 대통령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선의를 수차례 보였음에도 우리가 마치 윤 당선인의 인사권을 뺏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윤 측은 임기 말 인사는 당선인이 하는 거고 너네는 내 뜻을 그냥 존중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은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청와대는 어제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층과 합의돼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도 즉 윤석열이도 네 대통령 되면 임기 말까지 자기 대통령으로 인사 권한을 임기 끝나는 날까지 행사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만큼 인사는 임기 안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적 의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인사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기분이 나빠진 거는 서로 간에 내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 부분 때문에 전부 의심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지, 인사 부분이 꼭 기분이 나빠진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깨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